죠. 자, 스맥다운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자, 스맥다운 리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맥다운 생각 이상으로 재밌었고요. 역시 라스베가스라서 레슬매니아가 열리기 때문에 관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트로 애니메이션이 안 나왔어요. 네, 다음에 뭐 제대로 해보죠. 뭐 어차피 하루 남았는데 몇 명이나 보겠어, 그죠? 하루 남았는데 뭐 많이 보면 뭐 1000명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세스 롤린스가 먼저 세그먼트 시작했고 1회차 메인 이벤터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CM 펑크가 모두가 그의 이름을 불러서 CM 펑크가 돌아왔다 하면서 이제 CM 펑크의 파이프밤 당시에 가부좌를 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앞바다리, 양반다리 하게 되면서 CM 펑크의 유명 세그먼트를 얘기를 많이 했고 관중들이 세스 롤린스가 싫어하는 CM 펑크의 이름을 계속해서 연호하니까 이렇게 CM 펑크 포즈도 하면서 Tell me when I'm telling lie 라고 하는 이 CM 펑크가 했던 예전 세그먼트의 유행어가 있는데 유행어라기보다는 임팩트가 컸던 대사죠. 그 대사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CM 펑크를 긁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TC 로만 레인즈도 한번 긁기 시작하죠. 제한된 스케줄, 리미티드 스케줄 그리고 이제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로만 레인즈를 비난합니다. 미국 사회에선 근데 이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거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요. 이산화탄소나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기 타고 다니는 연예인들이 좀 살짝 소셜에서 많은 타겟이 되었었는데 그걸 일부러 꼬집는 거야 이 세스 롤린스는. 이제 걔네는 희생을 모른다, 나는 너무 잘한다. 이 전년도에 희생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인공 킹메이커였던 세스 롤린스였기 때문에 또 이제 폴 헤이먼에 대한 관계 언급하면서 CM 펑크를 위한 쉴드를 만들려고 했지. 그래서 이제 로만이 다음 존신 하냐, 어떻게 이렇게 매년 기회를 받냐. 반면에 나는 아버지가 암 투병 중에도 작년 레슬매니아 참가하면서 코디 로즈의 킹메이커 역할을 제대로 했다. 사실상 1.5경기를 했잖아 작년 레슬매니아 때. 그래서 오늘 이제 곧 있을 레슬매니아 1일차에 메인 이벤터로 올라설 세스 롤린스가 되겠는데 진짜 이 세스 롤린스의 절절한 사연들이 계속해서 왜 OTC가 아니고 왜 CM 펑크가 아닌 자신이 승자가 되어야 하는지 관중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스 롤린스가 계속 얘기하는 게 1일차의 승자가 이 업계를 앞으로 이끌 인물을 정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저번 로우의 핵심 키워드였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 바닥을 진전시킨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승리 플래그를 세우고 있어. 나는 근데 나도 세스가 이길 것 같아.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특히 저번 로우에서 한 얘기. 이 1회차 메인 이벤터의 승자가 앞으로 업계를 이끌어 나갈 인물을 정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난 그래서 진짜 세스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세스가 아마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도 이 앙드레 자이언트 배틀 로얄이 벌어졌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네, 일단 파이널 4도 상상하지 못한 구도로 흘러가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 뭐 앞에 당연히 뭐 미즈와 트루스, 어썸 트루스의 역사도 있었는데 뭐 칼리토 캐리비안 쿨의 개그 스팟도 좋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 파이널 4가 좀 많이 재밌지 않았나? 네. 파이널 4가 미즈가 대신 카멜레이즈를 안으로 들여 넣어주면서 레이 페닉스 뭐 드래곤 리도 있었나 여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엘그란드 아메리카노의 방해로 레이 페닉스가 탈락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남게 되는 이 파이널 2 구도 안드라데와 카멜레이즈가 또 남습니다. 파이널 4가 나카무라, 안드라데, 헤이즈, 페닉스 이렇게 4명이었고 아메리카노가 페닉스를 끌어내리면서 운명의 라이벌 무려 7번이나 붙었던 헤이즈와 안드라데가 남았는데 결국에 멜로가 이겼어요. 예, 멜로가 그러니까 예상 못한 4명. 이 파이널 4가 쉽게 예상한 인물들은 아니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카멜로이즈 같은 경우는 미즈하고 엮여 있잖아. 그래서 이제 태그팀의 일원으로서 파이널 4까지 남을 거라 예상하기 쉽지 않았고 안드라데도 좀 두문 분출했었으니까
뭐 드래곤리나 뭐 레이 페니스가 이기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의외로 이 미즈의 희생을 힘에 입어 힘이 우승을 했어요. 카멜로 헤이즈가 앙드레 더 자이언트 배틀로얄을 우승하게 되면서 트로피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도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승자였어. 아직 버리지 않은 거지 카멜로를. 애초에 미즈하고 붙어 있는 거는 포상이야 포상. 또 샬럿이 왜 이겨야 되는지 어필하는 잠깐의 세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리아 리플리가 이번 레슬매니아 제일 중요해. 일요일에 타이틀을 되찾아올 것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세우스카이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성무 선배님의 멘트가 난 좋았던 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건데 이 새우는 근데 굉장히 강한 새우다. 이 새우는 강해요. 이 멘트가 나는 좋았습니다. 예, 성무님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새우 스카이가 등장하고 이 영어 초급반 입을 떼려는 순간에 바로 비앙카가 등장하면서 비앙카가 또 각오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오미가 등장하면서 나오미가 네 음성 메일 함 좀 봐라. 내가 지금 몇 개를 채워놨는데 하나도 안 듣냐 이 독한 거사. 우리 신경 좀 써 이 독한 년아. 넌 계속 타이틀 좀만 신경 쓸 거니? 막 이러니까 이제 나오미. 그래서 나는 너랑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비앙카. 하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나오미. 제이드 곁에서 내가 너의 곁에 한 것만큼 제이드는 너의 곁에서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데 제이드가 나와서 나오미를 개패니까 그 개패는 과정에서 리아 리플리가 밀리고 그래서 4명 5명 우당탕탕 하는데 세우스카이가 문설트로 모두를 정리하면서 끝이 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새우스카이 나이요 강한 새우다. 사고를 치지 않을까? 이 레슬매니아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17년 만에 일본인 레슬매니아 승리 있지 않을까? 계속 구도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냐면 혼자 소외되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링을 정리하는 건 이오 스카이였고 언제나 말을 못하고 입을 못 대고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이오 스카이가 보호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태그팀 챔피언십이고요. 이건 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픈 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참담한 심정이 생각이 되고 애초에 그리고 이 경기를 하러 등장할 때 얘네 등장하기 전에 그 복도에서 경기장 도착하는 순간 찍는 거 있잖아. 그때 애들이 다 너무 시무룩했어. 이 4명이 다 너무 슬픈 표정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태그팀 챔피언십 스트릿 프로핏 때 모터시티 머신건즈 굉장히 무난한 경기 중에 엄청난 하이스팟이 있었죠. 이제 장외 링포스트 바깥에 있는 4명들 그 4명들을 향해 링포스트를 넘어서 투표컨 힐로를 꽂아버리는 엄청난 장면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경기가 되게 뜨거워지려는 와중에 DIY가 난입하면서 이 4명을 모두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벨트를 갖고 튀어버려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복도에서 니가이디스 단장을 마주치죠. 그래서 이제 너 이럴 거면은 TLC 매치를 해.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모든 귀는 다 투마로우냐 아니면 넥스트 윅이냐였거든. 근데 이제 넥스트 윅을 말하면서 이제 관중들도 우리 방에 있는 사람도 나도 다 막 이랬어. 왜냐면 이제 현지에서도 얘기가 많아요. 로우 태그팀 챔피언 디비전보다 스맥다운이 지금 월등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월등하게. 그 너무나도 좋은 스맥다운 디비전이 있는데 레슬매니아 대진에서 제외시켰어. 그리고 네임밸류가 높은 뉴데이를 박아 넣었죠. 뉴데이는 안 박아 넣으면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스맥다운 태그팀이 누가 와도 더 잘하는데 이걸 레슬매니아 안 껴? 이런 여론이 있었고 우리는 실제로 이 새로운 매치가 생길 거라는 하루 전날에 막차 탑승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니가이디스가 감히 넥스트 윅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진짜 짜게 식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정말. 네. 이제 카디비가 썸머슬램 이틀로 늘어난 2일로 늘어난 썸머슬램의 호스트가 될 거라는 발표가 있었고 이제 랜디 오튼의 마지막 취업 시도가 있었습니다. 랜디 오튼이 내 경기가 없다 개빡친다 아버지와 내가 대를 이어온 레메는 나에게 의미가 깊다 아무나 나와라 발표하게 되면서 이 랜디 오튼의 경기가 있을 겁니다. 레슬매니아에서 랜디 오튼의 경기가 열려요.
근데 상대가 밝혀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세스 롤린스의 그 오픈 챌린지에 응답했던 코디 로즈의 케이스처럼 누군가가 나올 거예요. 누군가가. 그 누구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 알리스터 블랙은 아니야. 왜냐면 알리스터 블랙이 오늘 프로모가 나왔는데 그 프로모가 다음 주 토요일이었어. 그러니까 다음 주 스맥다운에 알리스터 블랙이 컴백을 해. 그럼 이제 레슬매니아에서 랜디 오튼의 상대가 알리스터 블랙은 무조건 아닌 거죠. 날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누구냐 이거야. 루세빌일 수도 있죠. 예. 일단 솔로 시코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 예, 일단 조경호. 그러면 내가 레슬매니아 중계할 수 있는 거야? 이러고. 아무튼 그래서 랜디 오튼의 상대 누가 나올지 알 수 없는데 일단 알리스터 블랙이 아닌 이상해야 루세프의 확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 봐. 이 녀석 지금 25년 24일 등장인데 미국 시간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루셉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레전드 나탈리아가 블러드 스포츠에 참전을 했죠. 다수의 WWE 선수들이 블러드 스포츠에 참전했는데 로키 레전드라고 이렇게 얘기 받고 나오면서 이 블러드 스포츠에서도 샤프슈터를 통해 실신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악이 킬링 인 더 네임이었어.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킬링 인 더 네임으로 등장하거든요. 하트 가문 이름 하에 죽이겠다. 진짜 기가 막힌 선곡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좋았고. 또 젤리나 베가 첼시 그린 간의 넌 타이틀 매치 있었는데 젤리나 베가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탑 로프에서 선셋 플립 밤이죠. 코드 레드를 장렬하면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는 사고였지만 카운트아웃으로 승리했잖아. 사고였지만 실제로 첼시 그린이 카운트를 못 들어서 실제로 중계진하고 얘기를 하다가 사고로 졌어요. 근데 아마 그 경기 결과가 결국에 베가가 이기는 거였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이번 주에 했습니다. 젤리나 베가가 똑같이 저번 주에 했어야 될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US 챔피언십 자격을 획득한 거나 다름이 없죠. 딱히 뭐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뭐 챔피언십 할 거다 뭐 이런 느낌은 없었지만 아마 치러지겠지. 그리고 LA 나이트와 솔로 시코어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 정말 저는 보다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진짜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오늘 이 오게티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너무나도 재밌는 레슬매니아 킥오프 쇼 레슬매니아 특집 스맥다운에 오게티가 아닐까. 네. 참 너무 재미없었어요. 네. 이 나이트와 솔로의 지루한 운영이 있었고 파투가 나이트를 공격하면서 이 나이트의 컴백을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중에 계속 쳐맞던 애가 이제 한번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해머링으로 이제 텐션 올리는 그 순간을 컴백이라 해.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파투가 나와서 좁히면서 DQ가 나는 거야, 경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 경기 자체가 내내 솔로 시코어가 좁히면서 너무너무 지루했거든요. 보다가 막 정신 나갈 뻔 했는데 겨우겨우 컴백하면서 재밌어지려는 순간에 파투가 나는 거야. 파투로 인해서. 그래서 파투하고 솔로가 뒤풀이하고 있는데 브론 스트로맨이 등장하면서 LA 나이트 구해주는데 니 갈디스 또 나오면서 할라 하면서 태그팀으로 이 경기를 변경하는데 오늘 니 갈디스가 오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경기가 태그팀 매치로 바뀝니다. LA 나이트하고 브론 스트로맨 대 솔로 시코와 제이콥 파투의 경기로 바뀌어요. 그리고 정말 의미 없는 스팟들이 허무하게 펼쳐지다가 브론 스트로맨 막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숄더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막 닿는 둥 마는 둥. 예전에는 막 우와 막 이렇게 경악할 정도로 사람들이 튀겨나갔는데 진짜 애들이 막 몸을 너무 많이 사리니까 레메 시즌이라서. 그래서 결국에 LA 나이트가 BFT 장렬하면서 승리를 합니다. 얘도 아마 지지 않을까. US 챔피언십 지려고 이러는 것 같아. 근데 경기가 진짜 너무 처참했다. 내가 억까하는 거야 이래도? 응? 내가 억까하는 거야? 너무 재미없잖아. 또 티파니의 입장이 또 있었고 티파니가 좀 살짝 벽 넘어서 얘기했죠. 티파니가 저번에 화면 분할 위성 인터뷰 때 샬럿이 나를 담그길래 나도 준비했다. 나도 샬럿 담글 말을 준비했어. 그래서 샬럿 이온들이 팼어. 샬럿 정신 나갔지?
레슬매니아에서 이길 거야 얘기했는데 진짜로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나의 선택은 그래도 샬럿인데 나의 예측은 근데 이제 저번 시카고에서 그 티파니가 샬럿을 링 위에서 생방송 전국 방송에서 담궈버리면서 트리플 H의 선택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선수들 너무 사리는 듯 그러니까 레이 미스테리오도 좀 더 사렸어야 했을 텐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 레이 부상을 어쩌면 좋을까.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 6인 태그팀 매치가 있었거든요. 레이 미스테리오, 레이 페닉스, 드래곤 리 태그팀 3인 그리고 이제 크리드 형제와 체드 게이블 6인 태그팀 매치. 당연히 좋은 경기가 나왔어요. 너무나도 날아다니는 6명이니까 하이플라잉 이런 걸 떠나서 경기 조율 자체를 워낙 잘하잖아. 그래서 이제 레이와 체드의 레슬매니아 경기의 전초전이죠. 그래서 크리드 형제와 체드 게이블 3인 트리플 다이빙 헤드벗 그리고 그 3명을 모두 트리 오브 오로 매달아 놓고 더블 스톰프를 넣는 명장면까지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레이 페니스가 1대3 3명을 모두 제압하는 스팟 끝에 굉장히 좋은 경기로 이제 이 선역팀 레이, 리 팀이 이겼어요. 근데 계속 레이 미스테리오가 안 보이는 거야. 레이 미스테리오가 계속 안 보여. 어디는 했더니 밑에 깔려 있더니 링 닥터들에게 실려 나가더라고. 근데 이제 이 부축을 받는데도 다리를 절다가 이 나중에는 아예 이 닥터들이 얘를 공중에서 들어버리잖아. 다리야 다리. 다리야. 발목에 부상이 있는 것 같아. 이 레슬매니아 시즌에 좀 사렸어야 됐는데 너무 아낌없이 뛰다가 다리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 미스테리오. 그러면 이제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 경기가 취소가 되진 않겠죠. 그러면 누군가 대체해야 되는데 대체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드래곤리가 줄을 진짜 오래 쓰긴 했거든요. 근데 뭐 드래곤리가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좋은 경기 나오겠지만 새삼 레이 페닉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드래곤리가 맞아 사실. 레이 페닉스는 엄연히 얘기하면 이 LW의 멤버가 아니잖아. 그래서 좀 레이 페닉스가 하면 더 좋고 더 재밌고 더 화제가 있고 펜타 형제들이 레슬매니아의 데뷔를 같이 하게 되면서 그림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도 드래곤리가 맞지 않을까? 안 그러면 드래곤리가 좀 많이 서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왜 이렇게 레이 페닉스가 나올 것 같지? 그리고 이제 코디와 시나의 마지막 페이스 투 페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디가 이제 먼저 등장하고 시나가 나중에 등장하면서 당연히 먼저 등장한 코디 로즈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는데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바로 셧업 키드 날리면서 네 눈동자를 보는 내 목소리만 들어.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마. 내 마지막 레슬매니아다. 난 이제 죽을 걸 아는 남자다. 이 죽을 걸 아는 남자의 마지막을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매번 레슬러들이 많이 은퇴하지. 레슬러들은 모두 다 언젠가 은퇴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매번 원몰 매치를 외치지. 실제로 그 은퇴한 레슬러들이 원몰 매치를 치르기도 해. 왜냐면 은퇴하는 애들은 다 루저거든. 겁쟁이들이야.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순간들이 두려우니까. 하지만 난 너희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 괜찮아. 여러분들이 소셜에서 포스팅하지 않아도 나는 레슬링에 관해서 아쉽지 않다는 거죠. 헐리우드 갈 거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다 뺏고 헐리우드 간다 이거야. 난 여기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뺏을 거다. 작년에 코디 로즈 로만 레인즈를 이기고 축하받았지. 나도 그 옆에서 축하를 해줬어. 그리고 이제 그 벨트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 너가 들기에는 버거워진다. 너는 사람들을 신경 쓰니까. 하지만 역사를 쓰는 건 팬이 아닌 위너다. 승자가 역사를 쓴다. 17번 될 거란 얘기입니다. 17번. 지금 계속해서 존 시나가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자신이 이겨서 역사를 쓰고 그 역사를 쓴 뒤에 다시 컴백 안 하고 은퇴하면서 집에서 편하게 있는 거.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포인트는 존 시나는
코디 로즈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신경 쓴다는 거야. 이 관중들을 너무 많이 신경 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가 1년 내내 다쳐먹는 걸 보면서 내가 너를 못 이길 줄 알았어. 하지만 일리미네이션 챔버를 이기고 나서 너가 한 얘기 듣고서 내가 널 이길 방법이 떠올랐다. 방법을 찾아냈다. 빈트 매실을 찾았다 이거야. 그 빈트 매실이 코디는 관중들을 신경 써. 사람들을 신경 써. 사람들을 아껴. 바로 그것 때문에 넌 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 나는 이게 여전히 존 시나가 이길 거라 생각하거든. 존 시나가 정배야. 존 시나가 17번 챔피언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경기 중에 코디 로즈가 사람들을 신경 쓴다가 뭔가 빈틈을 나타내는 장면이 나오면 되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관중에 위협당하는 장면이 나온다던가, 그래서 뭐 코디가 뭐 대신 뭐 맞아주는 장면이 나온다던가, 뭐 막말로 뭐 의자를 던지는데 그걸 뭐 대신 맞는다던가, 뭐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스팟이 너무나도 굉장히 큰 떡밥으로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뭐 어린애 건드나 덜덜 뭔가 그런 장면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 마이크 워크, 사람들의 감정, 경기로 연결이 됐을 때 굉장히 좋은 경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관중들하고 연결되는 하이스팟이 경기가 다소 부족한 경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장면을 막아줄 수 있거든. 사실 시나하고 코디의 경기가 엄청난 5성 경기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정확히 난 4성 정도가 나올 거라 생각해. 멜처 기준으로. 그래서 꽤나 볼만한 경기지만 엄청 개쩌는 경기는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 또 블러드라인 룰이 아니기 때문에 막 개나 소나 막 다 들어오는 경기도 아니란 말이야. 어떤 식으로 난입이 뭐 간헐적으로는 있을 수는 있어도 작년 블러드라인 룰만큼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코디하고 시나의 어깨에 무게가 굉장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코디가 반격을 하죠. 넌 재능 있어? 저들이 아닌 레슬매니아 얘기해보자. 팬들이 아니라 레슬매니아 얘기해보자. 코디도 이제 시나에게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고, 팬들과 나 모두가 너를 월십, 숭배했어. 하지만 보면 볼수록 넌 과대평가됐다. 내 심정과 같은 건가?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뛰어난 선배들을 열거 후에 2025년 넌 여전히 레슬링을 못한다로 결론을 내놓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서로 내놓는 포인트들이 크게 두 개가 있죠. 시나는 관중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너는 관중들을 신경쓰고 사랑해서 질 거다. 하지만 코디가 얘기하는 포인트, 존 시나는 레슬링을 못한다. You can't wrestle. 그래서 이제 시나가 레슬링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시나가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이 쿨하게 인정합니다. 예. 쟤네는 쟤네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 관중들을 욕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포인트죠. 코디 로즈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관중들을 신경 쓰는 것. 그래서 이제 관중들을 멍청하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어필하고, 난 레슬링 못해도 된다. 어차피 일요일에 내가 이기면 난 레슬링을 안 해도 되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코디 로즈가 완벽하게 잘 되받아쳤다고 생각이 되는데 존 시나는 그걸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찌르고 FU를 날리려고 했는데, 하지만 크로스로즈로 반격을 또 해내면서 천하의 존 시나가 2연봉을 당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연봉 당하는 만큼 존 시나의 승리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예. 원래 그렇잖아. 마지막 위클리 폼 잡는 애가 짐, 이거 국룰이거든. 이거 국룰입니다. 존 시나가 근데 무려 2번이나 코디에게 엔딩 요정을 시켜줬다는 거는 무조건 존 시나가 이길 거라는 떡밥이랑 마찬가지야, 사실. 그렇죠? 그래서 레슬매니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경기는 결국 이 2일차 메인 이벤트인 것 같아. 천하의 CM 펑크 빠돌이인 나도 이 경기가 더 기대되긴 해요. 예, 경기가 정말 제발 재밌었으면 좋겠어. 제발 지루하지 않고, 좀 지루하더라도 올드스쿨 하더라도 좋은 경기다, 좋은 서사가 담겨있다, 이 경기 개쩐다, 존 시나 17번 되는 게 맞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예.
그래서 난임 예상하시나요? 예, 난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난임 예상. 드웨인 존슨이 나오든 안 나오든 트래비스 스캇의 레슬매니아 현장에 입장하는 건 이미 예정돼 있거든요. 트래비스 스캇이 뭐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오스틴은 있어요. 오스틴은 레슬매니아 40일에 베가스에 있어요. 현장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난입이 있지 않을까? 되게 퓨어한 1대1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경기 자체가 애초에 흔치가 않아요, 사실. 트리플 스렛이 아닌 이상 1대1 경기는 거진 난입이 있었어, 레슬매니아에서. 그래서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존 시나가 17번 할 때, 뭐, 스톤콜드가 나올 수도 있고, 트래비스 스캇이 나올 수도 있고, 덜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퓨어한 1대1 레슬링 잘하는 경기 존 시나 엔딩? 이건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애초에 그리고 지금 이제 나는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해. 존 시나가 너는 사람들을 신경 써서 질 거라고 했잖아. 관련하는 장면이 나올 거야.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해. 이 시네마 에라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 세그먼트. 이 세그먼트가 경기랑 이어지는 이 시네마. 이 시네마가 나는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래야지 좋은 경기가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설득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사실 지금 WWE가 좀 위기거든요. WWE가 지금 넷플릭스 진출 후 시청률 35% 하락 이 얘기가 있고요. 지금 그도 그런 게 요즘 쇼가 너무 장기 집권 플러스 장기 대립 그리고 이제 좀 젠틀한 세련된 세련된 대립으로 톡식하지 않아. 톡식하지 않고 MSG가 없는 스무스만 레슬매니아 빌드업 월스트 레슬매니아 빌드업 에버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노년층 케이블 시대 넷플릭스 없는 굉장히 대량이죠, 대량의 주 시청층을 등 돌린 10년 넷플릭스 에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WWE가 대호황인 것 같지만 당장 작년에 40시즌 일찍이 매진됐던 그때랑 비교하면은 이미 지금 하락세입니다. 예. 하락세인 것은 확실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 시청층을 등을 돌리고 젊은 이 OTT를 이용하는 이 가장 핫한 MZ 세대들과 함께 10년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 넷플릭스 덕분에 지금 WWE 시청률은 하락세예요. 하락. 이게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OTT 특성상 생방 방송하자마자 바로 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하락인지는 확실하지 않아. 전 세계층으로 봤을 때는 300, 400의 데이트를 계속해서 찍고 있어, 위클리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로우 기준으로 매번 100만 후반대 혹은 200만 초반대를 찍던 로우 기준으로는 오히려 상승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글로벌의 모든 수억 원의 빌드업을 다 포기한 WWE로서 이 3, 400만이 웃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35%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는. 그렇다는 건 여전히 100만 중반대라는 거지. 미국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넷플릭스로 WWE를 보고 있는 사람의 수는. 그리고 이 빌드업이 톡식하지 않고 슴슴하다. 지금도 봐봐. 존 시나하고 코디 가장 큰 이야기잖아. 이틀차 메인 이벤트 가장 중요하고 재밌는 얘기잖아. 근데 이 코디하고 시나가 하는 얘기가 서로의 자존심을 건들고 서로의 흑역사를 건들면서 벽도 넘어가면서 현실을 건드리면서 굉장히 역사적인 마이크웍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둘의 대립이 나는 이 전날까지도 이렇게 조금 심심할 줄을 몰랐거든요. 네, 굉장히 심심하고 젠틀하게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둘은 경기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경기로 증명이 될까? 의심을 하는 거지. 의심도 하고 응원도 하는 거예요. 예. 이 레슬매니아 빌드업 어쨌든 저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결국에는 쇼로 증명해야 됩니다. 예. 트리플 H가 지금 위기라기보다는 위기는 아니지. 이거 망해도 뭐 한참 뭐 WWE 잘 나갈 건데 위기라기보다는 어쨌든 하락세인 거 맞아요. 위기는 위기야.
첫 번째 위기야. 트리플 H에게 닥친. 어떻게 헤쳐나갈지 기대가 돼요. 나는 우리의 의심을 쇼로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진심으로. 예. 진짜 개쩌는 경기, 개쩌는 이벤트, 개쩌는 각본으로 이 경기 중에서도 우리가 시네마를 느낄 수 있는 굉장한 장면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네. 작년이 역대급이라 그런 듯 그것도 맞아. 근데 애티튜드 에라나 뭐 파워 이즈 백 뭐 이때 레슬매니아 시즌 때 대립을 생각하면은 좀 슴슴한 것도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슴슴하지 않고 좀 매콤함을 쇼에서 증명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가 틀렸구나. 저희가 또 틀렸습니다. 갓버지, 삼버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한 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실제로 스탠드 앤 딜리버도 대진표가 해당 주에 확정됐잖아. 대진이 다 확정이 안 돼 있었어. 그 6인 레더 매치라던가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에 도전할 사람이라던가 이런 게 다 메인 카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게토님 별풍선 41개 감사합니다. 낙추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 새벽 2시 스탠드 앤 딜리버 준비 잘 감사합니다. 하시고 좋은 네, 중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아마 저는 그리고 오늘 입중계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예전당 오후 2시 때 유튜브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팅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후토크를 빠르게 끝내고 밥을 먹고 명예전당 오후 2시 유튜브에서 뵙도록 할게요. 예, 그럼 12시에 집에 나가는 거임. 12시까지 가야 돼요, 방송국에. 스탠드앤 딜리버 오늘 새벽 2시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봐주세요. 반드시.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 석준 씨도 준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몇 개 경기 데이터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예, 이번 수요일에 확정된 경기들만 추가적으로 작업하면 준비는 끝날 것 같아서 준비 열심히 해놨고 해 갈 거니까 오늘 새벽 2시 스탠드앤 딜리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